지금부터 제1과목 조사 방법과 설계 챕터 1 통계 조사 계획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과학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구의 목적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맞죠? 과학적 연구는 핵심적, 실증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수행한다. 우리가 과학적 연구는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죠. 객관적.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예측을 위한 연구는 이론에 근거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맞죠? 4번 연구의 결론은 자료가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내려져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과학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에게 유의하는 방법과 어떤 어려운 결정에 있어 외적 힘을 요구한다. 유의하는 방법과 결정에 있어 외적 힘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과학적 방법이 아닌 권위주의적이죠. 권위주의적. 2번 주장의 근거를 습성이나 관습에서 찾는 방법이다. 이거는 전통적 방법. 스스로 분명한 명제에 호소한다. 감정에 호소한다. 이거는 직관적이죠. 직관적. 4번 의문을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다. 명확하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과학적 연구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먼저 항상 이론을 먼저 성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설. 가설을 설정하면 가설에는 또 기무가설도 있을 것이고 대립가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 그 가설을 관찰하고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과학적 연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간결해야 되죠. 과학적 연구는 수정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이다, 그건 보편적이다. 그죠? 보편적. 그래서 답은 다 맞습니다. 4번. 5번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어야 되죠. 맞죠? 직관적이면 안 되죠. 연구는 결정론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화해야 된다. 맞죠? 답은 2번. 6번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결성. 이거 중요합니다. 간결성. 최소한의 설명 변수로 최대의 설명력을 얻는다. 설명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성.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어야 하면 안 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 현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인과성이라는 것은 답은 2번. 일반성. 경험을 통해 구체적 사실로 보편적인 원리. 맞죠? 그 다음에 경험적 검증 가능성. 이론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통해 검증.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 7번 과학적 연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 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바뀌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얻어진 지식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되죠. 그래서 수정 가능성.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연구 방법과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상호주관성. 답은 2번이 틀렸고, 과학적 연구는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 최대한의 설명, 간결성이라고 그랬죠. 답은 2번. 여기 3번의 설명을 논리적 일관성을 했는데 이거를 살짝 바꾸시고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이 안 됐습니다. 상호 주관성.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도 틀린 것은
과학적 연구는 논리적 사고, 맞죠? 과학적 진실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많은 자료와 변수를 포함한다. 가급적 적은, 그죠? 간결해야 됩니다. 간결, 그죠? 답은 2번. 과학적 현상은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은 논리적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그죠? 맞죠? 다음에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의 과학성은 연구자들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관성, 근거, 맞죠? 여기 상호주관성입니다. 상호주관성. 답은 2번. 다음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대통령 후보 지지율의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당과 야당 동시에 실시하였다. 다른 동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였지만 양쪽의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과정이 객관적이라면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했더라도 양당의 조사 결과는 동일. 상호주관성이죠.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자, 또 나오죠. 선거에서 여러 정당은 조사 결과가 자기 당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 설계와 주로 수집 분석하는 과정이 객관적이라면 결과가 동일. 그죠? 상호주관성. 쉽죠? 이런 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11번. 다음의 사례는 과학적 조사에 어떤 특징 관련이 있는가? A 연구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 지연, 확연 등 다양한 원인, 행동으로 일어났다고 결론. 그죠?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결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인과성. 그죠? 3번. 인과성. 그죠? 답 명확합니다. 지문에 우리가 지문을 보고 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원인, 결과 무조건 인과성 항상. 12번. 무엇이란 토마스 쿤 제시한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 지배하고 이론적 틀, 집합체 말한다. 조사 연구의 뭐뭐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세계관, 신념, 연구 과정의 체계로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도구적 체계를 지칭한다.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3번.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실증주의 딱 나오죠, 그럼 반대로 뭘 생각해야 되죠? 해석주의가 또 머리에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해석주의는 주관적, 그죠? 행위자의 입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니까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관찰 결과 일반화 가능성은 실증주의. 그 다음에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려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 분위기가 비슷하죠? 1, 2, 3번 지문이. 그죠? 4번. 인간의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행위자의 입장 이해하려고 한다. 답이 4번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실증주의 특징, 요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해석주의와 비교하는 문제. 그죠?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해석주의.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문제. 14번. 실증주의적, 또 나왔죠.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 주장하는 과학적 지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객관성. 당연히 맞죠. 직관성? 아니겠죠. 당연히. 재생 가능성, 반증 가능성, 맞죠. 직관성 나왔다. 그럼 주관성, 또 보기가 주관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2번이 됩니다. 아닌 거죠. 해석주의와 반대로 생각하는 거. 또 나오죠. 15번. 실증주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또 이론의 재검증. 맞죠? 객관적이다. 맞죠? 사회적 현상의 주관적 이런 거 들어가면 당연히 해석주의. 이제 다 아시겠죠? 해석주의. 일반화. 그죠? 답은 3번. 16번. 가급적 정원수. 또 나왔네요. 정원수의 변수, 많은 현상. 이제 딱 아시죠? 간결성. 자, 이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 패턴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제 딱 보면,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자, 17번.
과학적 조사 연구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 자, 과학적 조사입니다. 과학적 조사 연구. 당연히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 맞죠? 발생한 사실에 대한 설명, 사실 그죠? 설명 맞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 맞죠? 탐색 그죠? 인간 내면의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 당연히 과학적 조사는 내면 판단 뭐 이런 거 뭐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죠. 4번 18번 다음 과학적 연구 일반적인 연구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사회과학적입니다. 또 당연히 사건이나 현상을 당연히 설명하겠죠.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 또는 소술하죠. 맞죠? 사건이나 상황을 또 예측을 하죠. 그죠? 그런데 4번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을 만든다? 이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우리가 이론을 만드는 건 아니다. 그죠? 답은 4번. 19번 과학의 기본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본적인 목적 그죠? 과학적 이론은 자연 및 사회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논리적 맞네요 그죠? 지속적인 패턴 맞습니다. 2번 과학의 연구 대상은 존재하는 것과 가치관이 포함된 당위성을 대상으로 한다? 가치관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3번 과학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 맞죠. 과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 맞죠.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보면은 답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계속 풀다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패턴이 보이니까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자, 20번 연구의 목적과 사례의 연결이 잘못된 것 기술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지지율 당연히 기술적이겠죠. 기술 맞습니다. 설명 시민들이 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지 파악 뭔가 원인이 있고 뭔가 결과 그죠? 왜 담배값 인상에 대한 반대하는지 파악하고 그죠? 설명 그 다음에 평가 그러면 현재 공공의료 정책 1인당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켰는지 대한 증가시키는 연구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탐색 단일 사례 연구 설계를 통하여 운동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자, 이거는 탐색보다는 우리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운동이 원인 체중 감소 결과 그래서 검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탐색은 아닙니다. 다음 중 21번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비슷한 패턴 문제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연구 주제 선정하죠. 그 다음에 이전의 문서 그런 거를 보면서 문헌 고찰 기존의 문서 고찰을 합니다. 고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연구 방법 설계 이거를 우리가 조사 방법 설계라고도 해요. 조사 방법. 자, 연구 방법을 설계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자료를 수집했으면 자료를 분석. 그 다음에 보고서. 그죠? 자, 요 패턴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뒤에 나오는 문제들 다 요 패턴으로 다 집어넣으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1번은 3번 순서를 보시면 맞히시면 돼요. 다음 22번도 그 같은 문제로 보시면
똑같이. 그죠?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23번도 문제도 똑같이 맞추면 1번. 이런 문제들이 비슷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확실하게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또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24번 같은 문제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틀려줘야죠. 24번에 이 패턴으로 한번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서는. 이거 중요한 거는 연구 문제가 설정된 다음에 과정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보기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25번 똑같습니다. 요것도 그죠?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사 설정 있죠? 또 자료 수집 보이죠? 연구 관심 주제 선정, 그죠? 나오죠? 그다음 구조화된 설문지, 이게 뭐지? 이거는 뭘까요? 연구 방법에서 우리가 연구 방법 설계할 때 이 과정을 들어갑니다. 왜? 구조화된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 방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설문지, 이 과정이 연구 방법 설계. 이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풀어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알고 계시면 하나를 모르더라도 맞히다 보면 나머지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죠? 25번에 3번. 답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순서만 알고 있으면.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연구 주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 주제를 선정할 때. 교령으로 거리가 먼 것은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선정한다. 흥미 주제를 느껴야죠. 그죠? 철저한 평가를 한 뒤에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경험이 있거나 사전 지식이 있는 주제. 당연히 이게 더 좋겠죠. 4번. 새로운 학문적 기회를 위하여 가급적 연구를 뒷받침해줄 이런저런 배경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사회과학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 우리가 또 주제를 정하는데 어떤 주제가 좋을까 또 생각해보면 되겠죠? 지능지수와 학업 성적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당연히 맞죠.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복지 수준과 노사분규의 빈도,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죠? 여성들은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가? 차별대우, 그쵸.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4번. 계기일식은? 이거는 좀 자연과학 분위기가 나죠? 과학 쪽, 자연과학.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기일식은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주제가 적합한 주제가 아니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현장. 우리가 또 패턴,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문제인식, 연구주제 선정,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또 생각하시면, 자료 수집, 그쵸? 가사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제 수집이네. 자료 수집 단계에서 당연히 완성된 조사표를 심사, 그죠? 수집한 거, 그죠? 자료 수집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기본적인 정보의 상호 일치성 점검도 해야 되죠. 당연히. 슈퍼바이저, 조사원에 대한 면접 지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전 통계표 이용한 조사의 확인. 요거는 뭐에 들어가냐? 분석. 자료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사회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편집, 정정, 보완하거나 필요에 따라 삭제 할 필요성이 있는 단계는 편집하고 보완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뭐겠죠? 네, 분석 단계. 그죠? 수집 단계는 당연히 아니겠죠. 수집할 때는 막 수집만 하고 나중에 분석할 때 편집도 하고 정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자료 분석 단계. 30번. 비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 중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의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직관이다 그러면 부정확한 관찰, 그 다음에 지나친 일반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현상 이해. 이거는
분명한 명제에서 출발은 직관이 아니죠. 그죠? 4번 비과학적입니다. 요거는 과학적이죠. 과학적. 명확하잖아요. 4번 31번 분석 단위와 연구 내용이 잘못 짝져진 것은 1번 도시 흑인의 많은 도시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분석 단위 도시 맞네요. 2번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 중 또 도시 나왔네. 도시를 분석했네. 3번 개인 농부 중에서 32%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개인이죠. 맞죠? 4번 1970년부터 현재까지 고용주가 게재한 구인 광고의 내용. 구인 광고 이거는 뭐죠? 우리가 프로그램 사회적 가공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사회적 가공물. 사회적 가공물을 보는 게 낫겠죠. 새로 만든 거니까 구인 광고, 그죠? 만든 거 새로 구인 광고니까 사회적 가공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아니죠. 이것도 답이 명확하게 또 보입니다. 그죠? 4번. 자, 32번. 다음 사례 분석 단위. 이것도 잘 나옵니다. 분석 단위. 가장 적합한 것은 K 교수는 인구 센서스의 가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 동질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가족 구성원 간 종교, 그죠?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간 종교. 그럼 우리가 벌써 가구가 들어갔으니까 2번 아니면 가구도 들어갔으니까 가구원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구원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들어간 거를 또 가족원이 되는 겁니다. 원. 뭐 고모가 있어도 같이 살고 있어도 가구원이 되는 거니까 좀 명확하게 말하면 분석 단위로는 가구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가구가 된다. 그죠? 가구원은 좀 더 넓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종교의 구성원이 여기다 표시를 했으니까요. 그죠? 지문에는 가족 구성원 간 종교. 그래서 요 구성원 가구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가구가 맞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2번 가구로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3번 다음 중 분석 단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번 가구 소득 조사. 또 가구 나왔네. 가구. 그 다음 2번 대학생의 연령 조사. 대학생? 그럼 개인인데, 그죠? 3번 또 가구당. 가구. 전국 슈퍼마켓당 종업원 수 조사. 슈퍼마켓당, 그죠? 이것도 집단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뭐 기업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색과 나머지 다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가 개인, 2번 답이 개인이 있고, 그죠?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이니까 가구, 뭐 집단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집단이나 가구를 보고서 틀린 질문은 당연히 색과 다른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돼요. 색과 다른 것이니까 개인, 나머지 가구나 뭐 이거는 가구는 아니지만 집단, 집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가구 대 개인 대 집단으로 파악을 하고서 답을 2번으로 쓰시면 되죠. 개인으로. 그죠?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또 분석 단위, 그죠? 다른 것은 1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외부 활동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 남성보다 여성. 개인. 2번 X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정당 후보도 개인이잖아. 그죠? 개인. 3번 A 기업의 회장은 회장은 이것도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
B기업의 회장, 비하여. 그죠? 다 개인이네요. 나머지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진국들의 근로자들과 후진국들의 근로자들 생산성을 국가별로. 그럼 이거는 당연히 국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연구의 단위를 혼동하여 집합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을 추리하는 것은 오류는,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자, 우리가 먼저 나온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집합이 먼저 나오고 개인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집합이 먼저 나오면 뭐다? 생태다. 생태주의는 되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먼저 나오면 생태주의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뭐 개인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개인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집합 나오고, 그러면 개인이 먼저 나왔으니까 개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죠? 집합 먼저 나왔으니까 생태주의. 또 집단의 사회 특성을 분석한 결과 또 개인, 또 그죠? 집단 나왔고 개인이다. 다시 집단이 먼저 나왔으니까 생태. 사회조사의 의미하는 생태학적 의미. 생태학 당연히 집단이 먼저 나오겠네. 그죠?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주요물을 누락시키는 오류 이런 거 아니죠. 조직 활동, 사회적 산물들을 누락시킨다 그런 거 아니죠. 집단, 개인, 당연히 3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오류는 전국의 시도를 조사하여 대학 졸업생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 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결론을 도달했다. 이건 지금 분위기가 사람이니까 개인이죠. 그죠? 위를 봤더니 전국의 시도를 조사하여, 그죠?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가 벌써 집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낮은 지역에 비해 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더니 집단을 개인적인 그 사례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단 먼저 나왔네. 그러면 생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9번. 의학 분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약의 오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무료로 지출이 줄게 된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집단으로 환자에 대해, 그죠? 적용시킨 거죠. 그러면 집단, 또 먼저 튀어나왔네. 집단, 개인, 당연히 생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석단이 혼란해서 이번엔 오류 중 개인 튀어나왔네. 특성에 관한 자료로부터 집단, 개인 먼저 태어났으니까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오류 40번. 그렇게 보면 되죠. 자, 다음 문제 41번. 개인의 특성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추론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또 나왔죠? 개인, 집단. 그래가지고 개인이 먼저 나왔으니까 개인주의 오류. 42번. 과학적 연구의 논리칙이 틀린 것은 1번. 사회과학 이론과 연구는 연역과 귀납의 방법을 통해 연결된다. 맞죠? 연역은 이론으로부터 기대, 가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맞습니다. 귀납은 구체적인 관찰. 맞죠?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귀납은 관찰, 일반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4번. 귀납적 논리의 고전적인 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먼저 나왔네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는 귀납적 논리가 아니라 연역적. 먼저 명제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월에 나온다고 해서 두괄식. 그래서 연역적은 두괄식 요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번.
43번 연구 방법으로서의 연역적 접근법, 귀납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역적 접근법을 취하려면 기존 이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맞죠? 기존 이론. 귀납적 접근법은 현실 세계에 대한 관찰, 귀납법은 관찰 통해 경험적으로 일반을 추구한다. 맞죠? 사회조사에서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맞죠? 상호 보완적. 연역적 접근법은 탐색적 연구에, 귀납적 접근법은 가설 검증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탐색적인 귀납. 가설 검증에 쓰는 거는 연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은 4번. 44번 연역적 연구 방법과 귀납적 연구 방법의 논리체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합니다.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이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관찰을 먼저 하는 거죠. 관찰. 그래서 귀납법은 관찰을 먼저 하고 유형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임시 결론을 내리고 이론을 형성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 4번입니다. 45번 논리적 연관성 도출 방법 중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귀납적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 일반 원리 도출, 맞죠? 연역적 방법은 일정한 이론적 전제, 수립해놓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여 검증함으로써 다시 이론적 결론을 유도한다. 맞죠? 연역적 방법은 이론적 전개인 공리로부터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정립하고 경험의 세계에 투사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맞죠? 4번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조화시키면 상호 배타적이기 쉽다.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아까 또 이런 질문이 나왔었죠. 답은 4번. 계속 나오죠. 연역법과 귀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역법은 선조사가 아닙니다. 선이론, 후조사. 자, 우리가 연역, 이응 들어가죠. 이응은 항상 같은 이응. 그래서 연역은 아까도 위에서 계속 풀었었죠. 이론. 이응, 같은 이응.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죠. 연역, 이론.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있죠. 틀리고. 그죠? 연역법과 귀납법의 선택은 조사의 용이성이 아니라 이거는 조사 목적. 4번. 기존 이론의 확인을 위해서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한다. 기존 이론 또 이응 나왔네. 그죠? 이응 연역법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47번.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중 연역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역적. 또 나왔죠. 연역적. 옳은 것은 관찰. 이거는 귀납법. 그죠? 탐색. 귀납법. 개별 사례. 일반 유형. 귀납법. 이론. 연역법. 그죠? 또 나왔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이론 또는 모형 설정 후 역을 시작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연역법. 답은 4번. 귀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귀납법 논리적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설 관찰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내비둬 보고 2번 특수한 사실 귀납법 맞죠? 일반적으로 진리 또는 원리로부터 결론 내리는 방법이다. 귀납법 맞죠? 3번 관찰 귀납법은 관찰
귀납법 맞죠? 경험의 세계에 관찰된 많은 또 사실들이 공통적 유형으로 전개되는 발견, 이를 객관적인 수준으로 증명한다. 이것도 귀납법. 요거는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연역법입니다. 틀린 것은 이건 연역. 그죠? 답은 1번. 소득 수준과 출산력의 관계를 알아볼 때 개별 사례 바탕으로 일반적, 개별 사례 귀납법. 개별 사례 딱 나오면 귀납법. 그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답은 2번. 50번 연구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수 연구 1번 이론을 구성하거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검증한다.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검증한다. 이론을 구성하고 순수 연구 맞습니다. 2번 평가 연구 응용 연구의 특수 형태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한다. 이거를 평가 연구라고 합니다. 3번 탐색적 연구 선행 연구가 빈약하여 조사 연구를 통해 연구해야 할 속성을 개념화한다. 이게 탐색적 연구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연구 4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사실관계를 파악, 미래를 예측한다. 이거는 설명적이죠. 설명. 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 계속 봤지만 탐기설,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설명적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항상. 그죠? 그래서 또 변수간 시간적 선행, 시간적 선행성, 그죠? 요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원인이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선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변수간 시간적 선행성이 있다. 설명적 연구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1번. 다음 해당하는 연구 유형은 현상에 대한 이해, 중요한 변수를 확인하고 발견, 미래 연구 위한 가설 도출. 이거는 탐색적 연구에 해당됩니다. 요거 그냥 잘 알아두시면 돼요. 탐색적 연구가 요렇게 연구 목적이 있다. 또 나중에 뒤에도 또 그 연구 목적이 또 많이 나옵니다. 52번. 다음 같은 목적에 적합한 조사의 유형의 종류는 또 나오죠. 연구 문제 도출, 연구 가치 측정. 요거를 다 보시면 요거는 탐색조사. 요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문제 나오면 풀기가 편하니까 요거는 외워두세요. 요거 그죠? 53번 또 나오네요. 탐색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 주목적으로 연구이다. 그죠?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반적인 대상의 변화를 관찰한다. 3번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측정을 조사한다. 4번 연구의 발견, 변수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한 실시하는 조사로 예비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게 답이 맞죠? 1번은 뭐죠? 기술하니까 기술적 조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의 변화를 관찰한다. 종단조사. 3번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표본. 벌써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거는 패널 조사는 결국 종단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종단조사는 또 기술적 조사. 답은 4번입니다. 54번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연구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탐색적 또 나오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탐색적 조사 목적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연구의 우선순위 정하기 위해, 맞죠?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임시가설 개발 위해, 그 다음에 사건의 범주를 구성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유형을 분류한다. 요거는 기술적. 그 다음에 이론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이것도 기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1번이네요. 그래서 요거 탐색적 연구의 목적, 요거 쫙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반복적으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를 박스에서 또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그걸 정확하게 골라낼 줄 아셔야 됩니다. 또 나오죠. 탐색적 연구의 연구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모두 것만을 고른 것은, 그죠? 반영하고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보다 정교한 문제 파악, 맞죠? 탐색. 연도별 광고비 지출, 지출, 매출액 조사, 이거는 당연히 기술적 조사겠죠. 연구 주제 관련된 변수, 통찰력 제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점, 집단 간 차이 조사, 특정 시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횡단 조사. 자, 횡단 조사는 기술적 조사다. 우리가 기술적 조사에는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가 있어요. 기술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1번, 55번에 1번. 다음 중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탐색적 연구에는 문헌, 그 다음에 전문가, 사례 연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더 좋죠? 그래서 사례 연구 56번엔 4번. 탐색적 또 나오죠.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했죠. 바로 문헌 연구 들어가고, 사례 연구 들어가고, 전문가 의견 연구 들어가고, 패널 연구는 뭐다? 기술적 연구. 답은 1번. 문헌 고찰. 문헌 고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헌 고찰은 연구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맞죠? 문헌 고찰은 가능한 연구 초기에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과거 연구의 결과를 학습할 수 있다. 당연하죠. 문헌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문헌 고찰을 해야죠. 얻기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틀렸습니다. 4번. 59번. 전문가의 견해를 물어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할 때 주로 이용하는 조사 기법은, 자, 전문가의 견해. 그러면 바로 뭐다?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전문가 어쭈저쭈 뒤에 블라블라 나오면 델파이.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사례조사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 사례. 어떤 특정한 사례죠. 우리가 사례 연구, 조사 연구는, 그러면 가설 검증한다? 아니죠. 연구 대상에 대한 특정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술이나 탐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분석 단위 파악, 사례 조사를 분석 단위 파악해요? 그런 거 아니죠. 일반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례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1번 사례 연구. 그죠? 또 틀린 것은, 사례 연구는 질적 조사 방법으로 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증거를 이용하지 않는다가죠. 같이 보완적으로 쓰는 겁니다. 질적, 양적. 틀린 질문이죠. 사례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서 분석이나, 그죠? 관찰,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당연히 맞죠. 사례는 개인이나 프로그램이나 의사결정이나 조직이나 사건 등이 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사례 연구는 한 특정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 같은 지문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62번. 서베이 조사와 비교한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서베이 조사가 뭐죠? 설문조사. 서베이는 설문조사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그렇죠?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구 대상을 질적으로 파악하고 기술한다. 당연하죠. 특정한 사례니까 질적이죠. 양적이라고 하면 또 틀린 말입니다. 이게 양적이라고 썼으면 또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양적은 아니다. 그래서 맞죠. 소수의 대상의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대한 복합적 관찰. 당연히 맞죠. 연구 대상 집단의 공통 분모적 성질인 대표성을 추구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사례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연구 대상의 내면적 동체적 양상을 수직적으로 파고든 조사이다. 그렇죠. 이게 사례 연구의 특징입니다. 답은 3번. 사례 연구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요거는 이렇게 순서를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례 연구에 이것도 문제도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순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순서. 64번. 다음 중 사례조사에 또 계속 나옵니다. 사례조사의 장점 아닌 것은, 자, 사회현상의 가치적 측면의 파악이 가능하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례니까, 특정 사례니까, 그죠? 개별적 상황의 특수성을, 그쵸,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반복적 연구가 가능하며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요? 반복적 연구가 가능하다?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쉽지가 않죠. 그죠? 장점이 아닙니다. 탐색적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사례조사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연구가 더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거는 장점이 아니고는 3번. 우리가 또 사례조사의 장점 또 이것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 그죠? 65번. 또 단일 사례 연구. 계속 사례 연구죠.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틀린 것은 비반응성 연구의 한 유형이다. 비반응성? 특정 사례를 관찰을 하는데 반응이 없을까요? 당연히 반응이 있겠죠. 특정 사례를 특정 사례를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면서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비반응성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반응성 연구다. 그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1번이.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 통제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단일 사례로는 뭐 개인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단체 등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 명의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죠? 개입 시기를 중간중간에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당연히 우연한 사건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단일 사례 또 연구의 특징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 65번 또 나오네요. 그죠?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사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외적 타당도가 낮죠.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이게 단일 사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그죠?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답은 1번. 67번. 기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 또 나왔습니다. 기술적 조사 우리가 조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구의 반복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설명적 조사의 기초 자료 제공한다. 그죠? 네, 패널 조사도 여기에 속한다. 왜 그럴까요? 기술적 조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횡단 조사와 종단. 자, 종단 조사에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종단 조사는 우리 추세 조사가 있고, 패널 조사가 있고, 코호트 조사. 그죠?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라고 합니다. 동년배 조사. 자, 기술적은 횡단과 종단. 종단은 세 가지 있는 거, 요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 조사는 반복이 어렵지 않다. 가능하다. 그죠? 답은 1번. 또 계속 나오죠. 기술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료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죠? 현상에 대한 탐구, 명료. 그죠? 계획의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한다. 맞죠? 사회 현상으로 야기된 원인? 결과를 밝혀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는 뭐죠? 설명적 조사. 그죠? 틀린 것은 3번이죠. 행정실무와 정책 분석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 도구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사, 기술적 조사, 뭐 탐기설 조사 그럴 때는 머릿속에 탐기설 외우고,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아, 기술은 종단과 횡단과 종단 머릿속에, 그 다음에 설명은 원인과 결과다. 그렇게 머릿속에 이거를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탐기설. 그죠? 69번.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개 다 설명이 나오겠죠? 설명적 조사는 두 변수 간의 시간적 선행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요? 설명적인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간적 선행과 무시하고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설명적 조사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수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경우가 많다. 그죠? 기술적 조사는 물가조사, 국세조사 등 어떤 현상에 대한 탐구와 명백화가 주 목적이다. 맞죠? 기술적 조사는 관련 상황의 특성 파악, 변수 간의 상관관계 파악, 상황 변화에 대한 각 변수 간의 반응을 예측.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요런 문제는 계속 탐기설 계속 나옵니다. 요런 거는 특징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틀리지가 않겠죠? 그죠? 또 기술조사에 적합한 조사 주제 모두 고른 것은 구독률. 그럼 당연히 기술조사 들어가 있죠. 연령대. 좋아. 그죠? 디귿. 구독률 또 나왔네. 소속 간 지역 간의 관련성 조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꼭 뭔가 관련성이다 보니까 원인 결과가 같지만 이것도 기술적 조사입니다. 그죠? 그냥 관련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다 맞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70번에 4번. 71번 또 나옵니다. 기술적 조사. 연구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도시 인구 연령별 분포는 어떠한 거? 좋죠? 어느 도시의 도로 확충이 가장 시급한가? 좋아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개성에 찬성하는 비율. 비율. 또 기술. 오케이. 좋습니다. 4번. 가족 내 영유아 수와. 영유아 수와 의료비 지출은 어떤 관계? 그죠? 이거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그런 설명적 조사, 연구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가. 답은 4번. 72번. 과학적 연구조사를 목적에 따라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를 나왔지만 여기에 뭐다? 설명적 조사다. 탐기설. 그죠? 분류할 때 기술조사 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기술은 뭘로 시작한다? 횡단과 종단. 종단은 추세, 패널, 코호트, 동년배 조사. 그죠? 이렇게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술조사는. 그죠? 그럼 뭡니까? 기술조사. 기술조사, 종단조사. 당연히 아니고, 탐색이네. 나머지는 다 탐색이네. 그죠? 탐색조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럼 당연히 1번이라고 쓰겠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술조사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더라도. 그죠? 13번. 종단연구. 틀린 것은. 종단연구하면 벌써 딱 나와요. 추세, 종단연구 속한다. 당연하죠. 아까 했죠. 계속. 조사 내용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맞습니다. 종단은 그렇습니다. 그죠? 변화 분석은 조사 내용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원인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변화 분석, 조사 내용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그죠? 맞죠? 자, 패널 조사. 패널 조사는 특정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단 한 차례만 조사한다? 아니다. 계속 여러 해 동안 반복 조사합니다. 계속 기간을 정해서 한 차례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 정해가지고 계속 조사하는 게 패널 조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4번. 74번. 종단적 연구가 아닌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단조사, 횡단조사, 종단조사, 동단, 추세, 또 뭐 있죠? 또 패널, 추세, 패널, 코어트, 여기에 또 시계열도 들어갑니다. 시계열. 시나리오까지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저쪽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네 가지 알고 계시면 단면 연구는 횡단에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A기관에서는 3년마다 범죄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규모비례 집락 표집을 이용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시행하고 있다. 자, 이거는 3년마다. 그렇죠? 3년마다. 그러면 뭐에 들어갈까요? 종단조사. 종단조사 중에 3년마다 피해를 측정하기 규모비례 집락 표집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추세조사는 보시면 광범위한 연구 대상의 특정 속성을 여러 시기에 관찰 비교한다. 연구 대상 집단의 어느 시점에서 경향을 분석하고 시간의 경과에 그 경향을 다시 분석,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의 대상 집단의 변화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 형태로 보면 사실 문제를 딱 뽑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요거는 추세조사라고 저희가 알고 계시면 딱 좋죠. 패널조사는 뭐가 나와야 되죠? 동일 대상.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동일 대상. 그렇죠? 동일 대상이 아니죠. 코어트는 뭐다? 같은 부류, 뭐 같은 세대, 한 세대, 특정 세대,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코어트 조사로 들어가죠. 사례조사는 당연히 아니죠. 그죠? 특정한 사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추세조사.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죠. 76번. 특정 연구 대상이 나왔네요. 특정 연구 대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견이나 태도가 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사 기법입니다. 연구 대상을 구성하는 동일한 단위 집단에 대하여 상이한 시점에서 반복 조사한다. 그죠? 특정 연구 대상. 동일 대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연구 대상.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패널. 특정이니까 동일. 그죠? 시간이 지나면 따라 의견의 태도가 변하는 경우에 조사 기법입니다. 패널 조사. 1번. 또 나오죠. 패널 조사.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해 놓고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맞죠? 이게 제일 키포인트죠. 패널 조사에. 그 다음에 패널 조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종단적 조사에 속한다. 더 넓게는 기술적 조사다. 그죠? 반복적인 조사 과정은 선숙 효과, 시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맞죠?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하는 겁니다. 패널은.
자, 그리고 또 특징이 패널 운영 시 자연 탈락된 패널 구성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지 않는다가 미칩니다. 미친다. 미치면 안 되는데, 그죠? 미친다. 왜냐면, 동일 인물에 대한 계속 동일 인물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 거라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연구에 연속성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 미칩니다. 결과에. 답은 4번. 또 나옵니다. 패널 조사. 먼 것은 패널 조사는 측정 기간 동안 패널이 이탈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맞죠? 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자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가 비교적 쉽다. 계속 동일 인물이 계속 그대로 있고 그 사람 대상으로만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자료를 얻기가 딴 조사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3번. 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 및 행동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쵸, 당연하죠. 패널 조사는 최초 패널을 다소 잘못 구성하더라도 장기간의 수정이 가능하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패널 조사는 한번 패널이 구성되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 구성이 되면 수정을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패널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 사람을 교체해서 무슨 다시 조사를 한다? 절대 불가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번에 4번. 7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사 방법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가 나왔네요. 동일한 시민. 그럼 뭐죠? 벌써 뭐가 딱 떠오르죠? 동일하다. 패널. 표본으로 6개월 단위로 10년간 조사한다. 오랫동안 조사하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사 유형은 둘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둘 이상의 시점. 한 시점이 아니고 둘 이상. 다음에 동일 대상 반복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대상 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게 뭐예요? 패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동일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줬죠. 그죠? 80번에는 자, 이거에 조사 요령에 해당하는 것은 추세, 둘 이상의 추세, 종단조사이기 때문에 추세 들어가고 동일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찾을 때는 3번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죠? 횡단? 당연히 아니죠. 이건 한 특정 시점이니까 특정 시점. 그죠? 특정 시점, 한 시점, 땡. 횡단 연구? 당연히 뒤에 건 아니죠. 땡. 패널 연구? 아니라고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패널 연구 좋다고 2번 딱 찍으면 안 되죠. 답은 3번. 8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사 방법은 또 나오죠. 조사 방법. 계속 이런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키워드가 딱 나왔네요.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죠? 그럼 뭐다? 특정 대상인 거죠. 벌써 동일 대상이 아니고 특정 대상. 그죠?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 표집을 통해 응집 집단을 구성한 후 매년 이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의 진로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설명했네요. 제가 동일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건 동일이죠. 동일. 동일인 걸로 봐야 되니까 이거는 패널 그죠? 패널 4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패널이죠. 대학생은 졸업생을 동일하죠. 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그죠?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조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뭐는 특정 조사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특정 조사 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반복 조사한다. 특정 조사 대상? 그죠? 특정 조사 대상. 그죠?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뭐뭐는, 니은은 다른 시점, 반복 조사를 통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시계열이다. 그럼 뭐죠? 우리가 특정 대상이니까 패널이다.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한다.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를 통해 시계열이다. 시계열 조사, 추세. 시계열 조사는 추세 조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시계열. 시계열로 추사. 다른 시점에서 우리가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패널. 당연히 횡단은 아니겠죠? 그죠? 다른 시점이 아니라 특정 시점이니까 횡단은. 그죠? 당연히 기억, 횡단 아니고, 당연히 전문가도 당연히 아니고, 답은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3번.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 자, 키워드가 또 딱 나오죠. 경험한 사람. 뭐죠?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했다. 이거는 우리가 코호트, 그죠? 동년배 조사,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특정한 시기 어떤 같은 세대를 낳거나 태어났거나 그런 거를 조사할 때 우리가 코호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84번.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 하위 모집단의 변화를 관찰. 특정 하위 모집단. 키워드는 특정 하위 모집단이죠. 변화를 관찰한다. 특정 하위 모집단. 요것도 특정 하위 정해져 있는 그 부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호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코호트. 그래서 84번의 답도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 방법은 또 키워드 또 나오죠. 소위 386세대. 386세대. 특정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다? 뒤에는 뭐 볼 것도 없다. 코호트다. 그죠? 특정 세대. 소위 386세대. 586세대. 코호트. 특정 세대입니다. 다음의 조사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그죠? 이런 것도 나오죠. 또 나오네요. 베이비붐 세대. 어떤 세대죠, 이게? 특정 세대죠? 그것도 특정 세대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답은 3번. 계속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죠? 87번.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키워드 이거네.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 그런 거죠. 특정 세대, 특정 어떤 부류. 그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코호트가 다른 말로 동질성 집단 연구. 그죠? 답은 3번. 계속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88번. 2017년 특정한 세계 고등학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졸업생들. 그러면 또 뭐다? 특정 세대다. 코호트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자, 이번에 횡단 연구입니다. 횡단 연구. 종단 연구 아까 계속 나왔지만 이번에 횡단 연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추세 연구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속 공부했는데 이 지문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이거는 추세는 뭐다? 그렇죠. 종단이죠. 종단. 그냥 딱 틀립니다. 계속 아까 풀어보면 이거 당연히 틀린 게 딱 나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는 횡단 연구의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겁니다. 2020년, 2024년에 하겠다. 그러면 그 특정 시점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횡단 조사입니다. 횡단 조사. 맞죠? 어느 한 시점, 주의 깊게 연구한다. 특정 시점, 어떤 한 시점, 횡단 연구. 그죠? 맞죠? 횡단 연구로 인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당연합니다. 종단 연구도 가능하지만 횡단 연구도 가능하다. 못하는 게 아니죠.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명확하게 답은 1번.
횡단조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해진 연구 대상의 특정 변수값을 여러 시점, 무슨 소리, 특정 시점, 그죠? 한 시점, 특정 시점, 여러 시점, 땡. 패널 조사에 비하여 인과관계를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종단 조사가 오히려 어떤 해 이렇게 종단 조사를 여기 종단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면 더 편해. 이거 횡단이라고 그려놓고 여기는 특정 시점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시점 그죠?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거는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그죠? 그래서 밝힐 수 있다. 땡. 여러 연구 대상들을 정해진 한 시점 한 시점 딱 나오면 횡단이다 그러면 한 시점 딱 나와야 됩니다. 한 시점 조사 분석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집단으로 구성된 패널에 대하여 여러 시점 땡. 답은 3번. 91번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에 해당하는 조사 방법은 1번 사례조사, 2번 패널조사, 3번 횡단조사. 자, 인구 센서스는 우리 횡단조사죠. 횡단조사. 4번 코호트 패널을 보죠. 종단, 코호트 종단. 사례는 탐색조사죠. 탐색. 답은 3번.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종단조사, 횡단조사. 그래서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 그래서 특정 시점에 보는 거를 우리가 횡단조사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92번 횡단연구, 종단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횡단연구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 바탕 맞죠? 자, 우리가 또 그러면 아까 했죠? 횡단, 종단, 횡단, 특정 시점. 종단연구는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여러 번 관찰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맞죠? 횡단 연구는 동태적 아닙니다. 종단 연구는 정체적이 아니죠. 종단 연구가 이게 우리가 더 동태적이다. 움직임이 많죠. 동태적이다. 횡단은 여기서만 문제에서 우리가 정태적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태적, 동태적. 종단 연구는 코호트 패널 추세 연구 맞죠? 답은 3번. 93번 종단 연구와 비교한 횡단 연구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죠. 2번 엄밀한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종단. 3번 검사 효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 그죠? 4번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종단이 더 인과관계를 검증해서 유리한 연구를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94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독립적이라는 인식론에 기초한다. 그죠? 맞죠? 질적 연구는 현실 인식의 주관성 강조. 맞죠? 다음에 질적 연구는 연역적 과정에 기초한 설명을 예측. 아닙니다. 이거는 양적 연구. 양적 연구가 연역적 과정. 질적은 뭐죠? 질적은
귀납적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적 귀납적. 답은 3번. 양적 연구는 가치 중립성과 편견의 배제를 강조한다. 맞죠? 답은 3번. 95번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 깊은 이해, 주관적 의미. 맞죠? 2번 질적 연구는 개별 사례 과정과 결과의 의미, 사회적 맥락 규명. 맞죠?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 대상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연구 방법이다. 아닙니다. 더 나은 연구 방법은 될 수가 없죠. 4번 연구 주제에 따라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어떤 연구가 더 낫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연구 방법이라는 걸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6번 질적 연구의 조사 도구, 질적 연구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서비스 과정에서 서비스 평가에서 정성적 차원. 맞죠? 자, 우리가 양적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를 딸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적 도구가 아니니까 신뢰도를 딸 수 없다. 질적 연구도 딸 수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디귿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된다. 맞죠? 예, 질적 조사 도구. 구조화 조작화 과정은 이거는 양적 연구. 우리가 그래서 양적, 정성적은 질적이고 정량적은 양적 연구. 정량이니까 양.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이랑 디귿. 기억 디귿 2번. 97번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 특징이 아닌 것은 질적입니다. 질적. 비공식적 언어. 맞죠? 주관적 동기의 이해와 의미 해석하는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이나. 맞죠? 비통제적, 심층적, 비구조적 면접 실시한다. 맞죠? 4번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길어서 소규모 분석에 유리합니다. 질적 연구는. 그죠? 요거는 맞죠? 근데 시간이 깁니다. 답은 4번. 98번 양적 질적 연구 방법에 비교해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심층 규명. 맞죠? 연구자의 주관성. 맞죠? 연구자의 자질. 맞죠? 선, 이론, 후, 조사. 우리 이형이 먼저 나왔네요. 이론. 우리 이형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양적 조사다. 양적 조사. 양적 연구. 그래서 우리 이응 같은 이응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선 이론은 아니다. 선 조사 후 이론. 그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2번. 99번 질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질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맞죠? 그 다음에 자료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쉽지 않다. 이거는 양적 연구. 3번 유용한 정보의 유실을 줄일 수 있다. 맞죠? 정보의 심층적 의미 파악. 맞죠? 답은 2번. 100번 다음 중 질적 연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즘 나오는 또 추세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다른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문화기술지 질적 맞습니다. 심층 사례 맞습니다. 근거 이론 질적 연구 맞죠? 사회 지표는 요거는 뭐다? 양적 연구. 답은 4번.
질적 연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규모 분석의 유리, 맞죠? 자료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맞습니다. 주관적 동기의 의미 해석, 현상학적, 해석학적 입장이다. 맞죠? 수집된 자료는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이나 신뢰성이 낮고 일반화는 곤란하다. 맞죠? 연구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므로 가치지향적이지 않고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치지향적이죠. 그다음에 편견이 개입됩니다. 편견이 개입, 가치지향적, 질적 연구의 특징이죠. 틀린 것은 4번. 질적 연구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지, 해석, 맞죠? 그럼 조사 결과를 폭넓은 상황에 일반화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죠. 답은 2번. 연구 절차가 양쪽 조사에 비해 유연하고 직관적이다. 맞죠? 일반적으로 작용의 과정을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상호작용의 과정, 그죠? 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 맞습니다. 질적은 결과고 양적은 뭐죠? 양적은 결과에 관심을 두죠. 그래서 답은 2번. 103번 질적 연구의 조사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서비스 평가에서 정성적 차원 분석 맞죠?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양적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를 따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된다. 맞죠? 구조와 조작화 과정을 거친다. 틀리죠. 답은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중요합니다. 104번 질적 연구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모든 고른 것은 또 질적 연구. 자료 수집 단계와 자료 분석 단계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정보 맞죠? 표준화 면접, 비참여 관찰이 많이 활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관찰이랑 표준화, 비표준화죠. 틀리고.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맞죠? 질적 연구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답은 4번. 105번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사례로 틀린 것은 질적 조사, 사례 연구의 기록을 분석,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한다. 맞죠? 양적 조사, 단일 사례로 청소년의 흡연 횟수를 3개월 동안 3개월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양적 3개월. 그죠? 맞죠? 3번 질적 조사, 과 함께 2주간 생활, 참여 관찰, 질적이죠? 맞죠? 4번 양적 조사,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 자, 우리가 초점이다. 그럼 포커스죠. 포커스는 되게 질적 조사입니다. 질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 답은 4번. 106번.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에서 추코딩. 자, 중요합니다. 추코딩 설명으로 것은 1번. 개념으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하위범주. 2번. 발견된 범죄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유형화.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자, 이거는 개방 코딩이랍니다. 개방 코딩. 키워드죠. 하위범주, 유형화, 개방 코딩. 3번. 이론 개발을 위해 핵심 범주 중심으로 다른 범주와의 통합과 정교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택 코딩. 4번 발견된 범주를 가지고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을 만든다. 인과적 조건. 자, 요것이 우리가 축 코딩입니다. 축 코딩. 그래서 답은 4번. 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추세가 이제 좀 근거 이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즘. 네. 107번 근거 이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론을 통합 정교와 이론적 포화와 변화 범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주로 근거 이론 코딩의 마지막 단계, 여기가 이제 힌트를 준 거죠. 우리가 마지막 단계 모형 내 범주들의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를 구체화하거나 범주를 통합하는 이야기를 서술한다. 자, 이건 뭐죠? 마지막 코딩. 자, 우리는 이 근거 이론의 순서가 처음에 개방 코딩, 축 코딩, 그다음에 선택 코딩.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단계라고 했으니까 답은 선택 코딩입니다. 선택 1번.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개, 축, 선, 개, 축, 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각 특징을 아까도 나왔지만 저희 책에도 나와 있고요. 이 순서는 반드시 외우세요. 순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순서. 그 다음에 내용, 안에 내용, 어떤 코딩이냐 그 내용 맞추는 거 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이론. 108번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이 질적 연구. 자, 질적 연구. 11명의 여성들이 아동기 성학대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조사한 것이다. 포커스 그룹에 대한 10주간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160개가 넘는 개인적인 전략들이 코딩되고, 키워드가 나오죠. 우리가 코딩되고 분석되어 극복과 대처 전략을 만들어내는 인과 조건, 그런 인과 조건들로부터 발생한 현상,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주는 맥락, 중재 조건들, 그 전략의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자, 이것이 뭐죠? 코딩하면 벌써 뭐 딱 나와야죠? 그쵸. 근거 이론입니다. 근거 이론 연구입니다. 특징입니다.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근거 이론은 계속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반드시 숙지. 9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한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패러다임 수용 맞죠? 질적 연구 결과의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 결과에서 양적 연구가 시작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될 수 있다. 틀린 말. 2번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 맞죠? 주제에 따라 두 가지 연구 방법의 비중은 상이할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 110번 다음 중 대규모 모집단 특성을 기술하기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참여 관찰 아니죠. 표본조사 맞습니다. 표본조사. 그 다음에 유사실험 아니고 내용 분석 아니고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표본을 해서 조사하는 것이 유용하죠. 그래서 답은 2번. 111번 특정 시점에 따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 사이의 측정. 자, 특정 시점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조사 목을 우리가 서베이 조사, 설문조사, 패널 조사, 동일인 반복조사, 그죠? 코호트,
우리가 동년배 조사죠. 특정 세대. 그죠? 그 다음에 추세는 우리가 뭐죠? 트렌드 조사.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답은 설문조사 4번. 112번 서베이 조사의 일반적인 특성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서베이 조사는 뭐죠? 설문조사. (1번)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맞죠? 센서스는 대표적인 서베이 방법 중 하나이다. 아니죠. 서베이는, 센서스는 뭐죠? 이건 횡단조사. 우리가 횡단조사. 3번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예측과 기술 목적. 맞죠?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등이 있다. 맞죠? 답은 2번. 저희가 해설에는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그래서 인구 센서스는 전수조사이면서 횡단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13번 참여 관찰에 비해 조사 연구, 서베이 조사죠. 가지는 장점으로 맞는 것은, 자, 연구의 융통성이 크다. 아니죠. 참여 관찰이 더 융통성이 크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가 더.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관찰한다. 당연히 참여가 더. 대규모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이것이 서베이 조사 장점입니다. 113번은 4번. 114번 다음 사례가 나타내는 연구 방법. 폭력적 비디오 시청이 아동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을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무선적으로 두 집단. 한 집단에는 폭력적인 장면 주로 포함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다른 집단 서정적인 장면이 주로 포함된 비디오를 보여준 후 일주일 동안 두 집단의 아동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관찰하였다. 자, 이거는 뭐 한 거죠? 우리가 실험을 한 거죠.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다른 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 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법. 1번. 115번 정당 공천에 앞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알아보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뭐죠? 당연히 설문조사, 서베이 조사죠. 자, 그러면 관찰조사 아니죠. 델파이는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 초점 집단 면적, 이건 또 아니죠. 설문조사 맞죠? 표본 집단 설문조사. 그래서 답은 3번. 수고하셨습니다.